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해주신 세 가지 내용도 요약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들 위주로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FOMC 의사록이 공개됐다는 점인데요. 네. 외신에서는 어떻게 봤나요? 네, 이번에 FOMC 의사록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Fed's more restrictive policy is likely in inflation fails to come down, minutes say. 네, 이번에 이 restrictive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부분을 좀 보자면 제약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워딩이 집중이 됐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자세한 내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공개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7월 회의를 앞두고 FOMC 멤버들은 다음 회의에서도 50bp 또는 75bp 금리 인상이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렇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보이는 와중에도 경제 회복 속도가 더뎌질지라도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경우에는 75bp 그리고 50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연준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이번에 의사록을 확인을 해보더라도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90번 가까이 나온 만큼 연준 쪽에서는 인플레이션 잡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드러냈습니다. 현재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치는 않은 상황인데요. 이번에 발표됐던 이 12개월 인플레이션 수치만 보더라도 CPI가 8.6%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에 경제를 좀 잡기 위해서는 속도가 둔화되더라도 이렇게 좀 50bp 그리고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이 점점 더 폭넓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느낀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 수준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절차를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의사록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앞서 언급했다시피 미국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기사 살펴보시더라도 현재는 미국 경제의 기반이 흔들거리는 상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이런 접근 방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좀 이런 상황에서는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에 발표됐던 GDP가 1.6%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고 또 2분기 같은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2.1%가량 다시 한번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2분기 동안 경기가 좀 마이너스세를 유지를 한다면 기술적인 경기 침체를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금리 인상이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조금 더 흔들거릴 수 있고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현재 경제 상황이 만약에 견조한 상황이라면 좀 타격감이 덜 하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씩 좀 더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서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이 물가 잡기에 조금 주력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약간 후순위로 밀어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금리 인상을 강하게 단행할 경우에 경기에 좀 침체 부분들 조금 더 우려스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네, 경기 침체 키워드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봤을 때 고용시장이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고용 관련된 뉴스 어떤 거죠?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The job market is still red hot despite recession fears as the great resignation continues. 네, 이번에 고용 지표도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기사 내용 통해서 보겠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졸지 보고서에 따르면 5월 채용 공고는 1,13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우선 자발적으로 떠나는 사람의 수는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해고당한 사람의 수는 줄어들었고요.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예상치보다는 많은 수준이지만 전달 수정치보다는 42만 7천 명 정도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전체 고용 및 채용 공고에서 이 채용 공고 수치를 보여주는 비율은 6.9%로 전달 수정치인 7.2%에서 하락을 했는데요. 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기업들은 여전히 일할 사람들을 찾지 못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이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이 월에 미국 내 구인 공고는 약 1,130만 건으로 발표됐다. 이 부분을 키워드로 짚어주고 있는데요. 이는 전달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서요. 이런 부분에서 좀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새롭게 일자리를 찾은 사람은 650만 명에 그쳐서 기업들의 구인난이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연준 쪽에서는 이 고용시장이 견조하기 전까지는 좀 이렇게 행보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하고 고민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 고용 지표는 어떤 식으로 좀 해석할 수 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 자발적으로 떠나간 사람 수들 그리고 퇴직자 수가 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인디드 이코노미스트의 닉 벙커는 자발적인 퇴직자 수가 많다는 것은 고용시장에서의 노동자의 선택권이 커진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일부 업계에서는 고용난이 완화가 됐지만 고용시장 전반적으로는 수요가 더 많은 상태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고용자들이 더 고를 수 있는 파워를 많이 쥐고 있다. 이 부분에서 좀 상당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뭐 이렇게 고용시장도 견조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를 갖고 있었던 부분은 자발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고 또 퇴직자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 쪽에서 이렇게 잘라내는 수보다는 자발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노동자의 선택권이 넓어졌다는 점이 외신을 통해서 좀 나타났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넘어가 볼게요. 개별 종목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EU 쪽에서 텍소노미에 포함시킨 이런 섹터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Europe will count natural gas and nuclear as green energy in some circumstances. 네, 이번에 EU 쪽에서 다시 한번 텍소노미에 어떤 업종들을 좀 포함시킬지 논의를 했는데요. 결정이 됐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보겠습니다. 유럽의회가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사업으로 분류해 녹색 분류 체계인 텍소노미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유럽 내에서도 찬성과 반대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원전을 녹색 에너지에도 포함을 시키기로 했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이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유럽의회 의장인 로베르타 메솔라에 따르면 이 의회는 2022년 3월 9일 유럽 집행위원회의 위임 규정인 원전과 가스 녹색 분류 체계 포함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른바 텍소노미의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가결하게 되면서 이번 국내 K 텍소노미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런 분석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난 2020년 논의 시작 이후에 원전과 가스는 텍소노미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지역적인 갈등을 일으키자 EU 쪽에서도 그의 임시 방편으로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원전과 천연가스 종목들의 움직임을 이 뉴스에 따라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체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